문명사회라는 것이 시작된 이래 수천 년 동안 장치와 기계들은 인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법을 배워왔는데 종종 어떤 것은 왜 발명되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독창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토픽에서는 그런 기계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라이히엔발데라는 마을에는 옆으로 쓰러진 에펠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컨베이어 브릿지 F60이라는 것인데 무언가에 견인되지 않고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기계이기도 합니다. F60은 길이 502m, 폭 240m, 높이 80m입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 선박인 부유식 해상 천연가스 액화 설비인 프렐류드의 길이도 488m, 폭은 74m밖에 되지 않는데요. 20세기 후반 이 거인 같은 기계는 광산 작업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골동품이 되었지만 라이엔발데 마을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품의 일부가 분리되며 경량화되었고 과거 13,500톤이었던 중량은 현재 1,000톤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소개하자면 에펠탑의 뼈대의 무게는 7,300톤이고 부수되는 엘리베이터와 안테나 설비, 점포를 다 포함해도 1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몬스터급 거대 기계의 팬이라면 독일을 방문했을 때 F60은 놓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기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데요. 너무 거대해서 사진 한 장에 다 들어가도록 촬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목 이식기. 여러분이 삼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건설하기 위해 그곳을 공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어버릴까요? 그렇게 자연을 해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걸까요?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무를 뽑아 새로운 장소에 옮겨 심을 수 있다면? 나무를 완만하게 파내서 다른 곳에 옮겨 심는 수목 이식기에는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주로 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치맨 인더스트리즈사가 개발한 제품은 예외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거목을 정성스럽게 뽑아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이 꼴깍 삼켜지는 광경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빅윈드. 사진만 보면 빅윈드는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악당의 무기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괴물에게 주어진 사명은 평화를 지키고 세상을 위하는 선한 임무였는데요. 바로 화재 진압에 사용된 것이죠. 1991년 철수하던 이라크군이 불을 질러 불타버린 쿠웨이트 유전을 진화하기 위해 헝가리 기술자들은 빅윈드라는 것을 설계하게 됩니다. 화재의 기세가 워낙 강해 당시의 기존 기기나 장비로는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헝가리에는 우수한 기술자들이 많았고 물자가 풍부했던 것이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냉전의 긴장 상태가 점점 느슨해졌고 소련이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철군할 때 무기를 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빅윈드의 베이스가 된 것은 소련 전차 T-34. 마력을 높이기 위해 소련 군사 사상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 전투기 MiG-21의 제트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괴물은 1초에 최대 800리터의 물을 방출할 수 있었고 유전 화재 진화라는 첫 미션을 성공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지금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몇 번의 근대화 개보수를 거쳐 현재에는 한층 더 강력해졌다고 하네요. 필 P50. 큰 괴물에서 아담한 것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 대량 생산된 자동차 중에서 가장 작은 차가 뭔지 아시나요? 필 P50이라고 답하신 분 바로 정답입니다. 이것은 1963년부터 64년에 걸쳐 생산된 영국의 마이크로카인데요.
사이즈는 성인 1명과 작은 가방 등의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차체에는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전기 모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1km이고요. 총 중량이 59kg밖에 되지 않아 사람의 힘으로 차의 방향을 바꾸거나 당겨서 주차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손잡이도 장착되어 있었고요. 필 50은 한정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면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프로그램인 탑기어 방송에서 진행자가 편리함과 콤팩트함을 칭찬한 뒤로 40년 넘게 잊혀졌던 이 차가 뒤늦게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2010년부터 수주 생산도 시작되며 영국의 서튼인 애쉬필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다시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튤립 수확기. 네덜란드는 수세기 전부터 튤립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 역사는 16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세기 전반에는 튤립 구근의 가격이 현재 비트코인 시세보다 더 심하게 오른 뒤 곧 폭락하는 튤립 버블이라는 현상도 있었는데요. 덧붙여 말하자면 이는 근대 경제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금융시장의 버블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현재도 튤립 수출국으로서 세계 유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유명한 튤립밭은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이 광활한 튤립밭에서 어떻게 꽃을 수확하는지 궁금하신 적은 없었나요? 이를 위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것이 바로 스칼렌 데이케 K150 코퍼스라 불리는 튤립 전용 수확기입니다. 겉모습은 조금 괴상망측해 보이지만 이 볼품없는 외모를 보충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이 성능이라는데요. 스칼렌 데이케 K150 코퍼스는 기존 수확기와 달리 실수로 꽃을 으깨거나 휘말리게 하지 않는답니다. 아주 정확하게 줄기를 같은 높이로 잘라줍니다. 트로이의 전차. 여러분도 트로이 목마의 전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기발한 수를 써서 그리스인이 트로이인의 마을을 함락시켰고 오랜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트로이의 전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트로이의 전차 그 자체는 그리스인이나 트로이인 그리고 일리아스 같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영국인이 만든 전차로 영국 왕립 공병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잔해 철거 및 지뢰밭 제거 등인데요. 그런 임무를 위해 설치된 것이 바로 손톱 달린 손을 닮은 거대한 굴착기와 땅속에 묻힌 지뢰를 안전하게 폭발시키기 위한 특수 장치입니다. 기묘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트로이의 전차는 완벽하게 그 역할을 완수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모시 타락 작전이나 각종 자연재해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로이의 전차는 총 33량이 제조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트로이의 전차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가교전차 타이탄과 함께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탄도 같은 수인 33량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M1 에이브람스 팬서 2. 트로이의 전차도 물론 좋지만 지뢰 제거 차량으로 더 훌륭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팬서 2입니다. 명전차로 널리 알려진 에이브람스를 개조한 지뢰원 제거 전용 특별 사양차입니다. 이것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전차에는 원격 조종 장치가 달려 있어 경사는 800m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도 조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폭풍도 이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전사들의 환호와 함께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들을 준비할 테니 잊지 말고 채널 알림 체크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